안녕하세요. 저 오라클 오픈월드 직접 참관하신 네 분의 그 참관기를 오늘 이제 여기서 네 분 모시고 패널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회사하고요. 회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업무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본부장입니다. 네. 저희는 에버스피드라는 모바일 쪽 시큐리티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솔루션들이 소프트웨어에 내장되게 되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쪽에 저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서버에서 지금 클라우드 방식으로 모든 보안부 자체를 앱에다가 내려주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오라클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방향과 잘 맞아가지고요. 저희가 수개월 전부터 같이 협력해서 관련 부분을 준비 중에 있고, 네. 또 역시 또 해외에서도 준비하려고 저희가 영국 오라클과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런 계기로 이번에 저희도 오픈월드 참가하게 됐고요. 네, 본부장님 어떤 업무를 하시고 있어요? 저 뭐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개발 쪽도 좀 네네. 저희가 관리하고요. 네네. 회사에서 뭐 부진도 하고 해외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영업 활동도 하고 그리고 해외 IT 참가하면 저희 제품 소개도 하고 네.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디지털델리라는 IT 전문 매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전반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좀 더 취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백지영 기자님은 저 뭐 주간 클라우드 동향 네.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쓴지도 꽤 되지 않았나요 지금? 네, 한 몇 년 정도. 그쵸? 네. 여러분들 아마 그 클라우드에서 검색되면 뭐 일부러가 아니라 또 하다 보면 백지영 기자님 쓴 그 주간 클라우드에 만나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셨을 겁니다. 그죠? 한 번쯤은. 네. 그분 처음 뵀네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네. 네, 저희는 데이터뱅크 시스템즈라는 회사입니다. 아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스타트업에 들어갈까 중소기업에 들어갈까 한참 고민했는데 저희는 설립된 지가 2002년에 설립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15년.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요번에 가게 된 건 오라클과 국내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근래에 개발한 mThink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네. 제품은 엔터프라이즈 SN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B2C 마켓에서 카카오톡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카카오톡 버전을 기업용으로, 그러니까 네. 기업 내 인사 데이터와 즉 다 연동을 되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또 그 많은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들이 카카오 같은 서버에 아카이빙 되는 걸 원치 하기 때문에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다 이렇게 아카이빙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제품을 이번 오픈월드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성 SDS 모바일 페이먼트 사업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름은 정호연 부장입니다. 네, 네. 예, 이번 오라클에는 저희 파이도라고 하는 생체 인증 솔루션으로 오라클의 제품과 통합을 좀 해봤고요. 그 통합 사례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분이 그냥 관광으로 간 게 아니시네. 어? 엄청 일했습니다.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스테이크가 걸려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가 뭔가 치열한 미션이 있고 목적이 뚜렷한 거를 갖고 가신 거네요. 비즈니스가 다 걸려있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하면 뭐 참관한다면 뭐 기업의 뭐 CIO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냥 동향 한번 볼까? 한번 해서 그냥 한번 갔다 오시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서로 실제 비즈니스가 좀 엮여 있는 것들이 있는 거네요, 지금요. 그죠? 기업의 CIO가 네. 아니라서 아마 그렇게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네. 정소영님 그 기사 보니까 삼성 거기 오라클 오픈월드 할 때 네. 삼성이 그 부스까지 있었다고 네, 그러는데 있었어요. 네, 네. 그 어떤 오라클 걸로? 큰 네. 부스 내에 저희 제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파이도라고 하는 생체 인증 솔루션에 네. 오라클의 백단에 들어가는 계정 관리 시스템하고의 계정을 통합시키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 데모용으로 네. 그 데모 앱을 만들어서 저희 부스에서 소개하는 세션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별도의 세션에서 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세션도 있었고 또 부스 한 군데에서는 저희 회사의 4가지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삼성 SDS처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6만 명이 오는 거고 전 세계 아까 1,500만 명한테 생중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그 부스 나간 효과가 좀 있었나요? 어떤가요? 지금 다녀오고 한 달 됐는데요. 네. 일단 오라클 여기 코리아 분들하고 또 싱가포르 오라클 분들하고 몇 차례 디스커션 미팅이 좀 있었던 거는 통합된 제품이 그 앞으로
여러 군데의 고객분들한테 소개될 것 같은 사업 기회가 있다라는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게 한 달 동안 일어났고요. 네네. 물론 그 한 달 동안에 더 많은 사업 기회들이 발굴됐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차츰차츰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네.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석하는 데 들어간 속된 말로 비용은 다 뽑을 것 같습니까? 뽑아야 하죠. 네. 제가 나오기 전에도 상무님께 그 얘기 듣고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까지. 네. 오락 네. 그 오픈월드 사우스 쪽에 이제 같이 있었는데요. 네. 그 STS는 굉장히 큰 부스로 있었고 네. 한국에 이제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 STS 저희 데이터 뱅크 시스템 그다음에 제 에버스피드. 에버스핀이 네네. 있는데요. 저희 이렇게 럭셔리한 SDS 브랜드 가진 이렇게 부스 옆에 코너에 화장실 앞에 아, 네. 에버스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네, 네, 네. 이웃하고 아, 있으면서 네, 네.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위로를 네.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뭐 큰 행사들 인텔 디벨롭 포럼이나 아니면 뭐그 CSO나 이렇게 객관적인 구경꾼들로만 늘 참석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보통은 한 그렇죠. 20년 동안 참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에 오고 나서 이렇게 회사의 미션을 CEO한테 확실한 네. 미션을 갖고 가니까 너무나 3일이라는 기간이 길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얼굴 뵈면서 뭐 어제는 별일 없었나. 그럼 두 분은 뭐 아까 뭐 첫 번째 에서 김사영 부사님은 뭐 음주감을 하셨는데 두 분은 음주감 못 하셨겠네. 그 샌프란시스코 앵커스 팀 비어가 정말 맛있는데 맛도 못 보고 왔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어떠셨어요? 성과는 어떠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전에 언급한 그 두 뭐 라스베가스 CS나 아니면 샹하이 쇼도 몇 번 갔었는데 네네. 사실은 그런 쪽에는 이렇게 전문가 그룹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지만 이번에 오라클에 대한 일단 전문성들을 가진 파트너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으로 했던 그 유럽이나 미들리스트 아시아 쪽의 파트너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팔로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일반 그런 큰 전시회 가면요. 오는 사람 오디언스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네. 뭐 B2C부터 B2B까지 막 천차만별인데 오라클 오픈하드 B2B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그 타겟팅이 B2B 비즈니스라는 IT 기업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두 겹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로컬 기업들도 오라클 오픈월드를 그 지금 세 개 회사처럼 자기네 비즈니스를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레버리지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되게 저희도 이제 갔을 때 저는 B2B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금융사나 네네. 업체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갔을 때 저희는 지금 해외 2017년도에 저희는 미국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초적인 이 행사로 저희가 참석하게 됐고요. 뭐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왔고 기본적인 반응만 봤을 때도 충분히 저희가 미국 진출하는데 괜찮겠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뭐 PD님 말씀하시는 뭐 비용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진출하거나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진행을 해봐야 알고 있겠죠. 뭐 SDS 오셨는데 SDS 저희 솔루션을 도입해 주시면 그런 비용은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어쨌든 저희 작은 기업에서 만나기 위한 빅 이제 컴퍼니들 회사들에 대한 고객들을 이제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지금 현재 클라우드를 한국에서 이제 오라클이 많은 클라우드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현실 느끼는 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실제로 네네. 우리나라 자체가 클라우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만 행사 가보니까 오라클이 생각하는 그런 미래, 클라우드의 미래 그런 부분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정 기자님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기사를 쭉 쓰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정말 기자로서 요번에 보니까 관련된 창간 기사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뭐 기사를 여기 있는 저 시청자들 다 읽을 수는 없는 거고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봤더니만 이런 점이 정말 내가 인상적이었다.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제일 오픈월드에서 기대되는 건 항상 레리 앨리슨 회장의 기조연설인데요. 네네. 이제 항상 보면 매년 특정 이제 기업을 이제 공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어디가 될지 많이 이제 기대가 됐었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번에는 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집중 타겟이 됐었고 네. 실제로 이제 2번 기조연설을 했었는데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속된 말로 엄청 까셨죠. 네. 그래서 정말 막 직설업법사가 하시면. 네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또 CTO시니까 굉장히 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아마존의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아스 사업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뭐 DB 같은 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오로라라던가 아니면 뭐 다이나모 DB 혹은 레드시프트 같은 뭐 DB 혹은 네. 뭐 NoSQL 혹은 뭐 DW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거를 레리 회장이 이제 조목조목 네. 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많이 그렇게 했었고 심지어 IBM 메인 프레임보다 더 폐쇄적이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런 네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게 되게 흥미로웠고요. 어떻게 보면 오라클이 아마존을 저렇게 이제 경쟁 상대로 여기었을까 하는 정도로 조금 많이 공격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 기자님은 이제 요즘 보면 클라우드가 워낙 급변하니까 기자로서 그걸 다 이제 보셔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들을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드실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해요. 근데 나름대로 본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새로운 정보들을 어떻게 입수하시고 어떻게 그걸 큐레이션 하시는지 그 노하우 좀 일러. 왜냐면 여기 IT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속 정보를 계속 검색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좀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출근을 먼저 하면 이제 국내에 나왔던 뉴스를 일단 클리핑을 먼저 해서 이렇게 쭉 어떤 게 나왔는지 보고요. 네. 이제 외신을 아무래도 아. 이제 뭐 테크크런치라던가 뭐 유명한 외신들이 몇 개 있잖아요. 몇 가지 추천 좀 해주세요. 뭐 테크크런치 테크크런치. 아니면 뭐 리코드 같은 예전에 이제 리코드? 예. 네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전에 그 월트 모스버그라고 엄청 이 분야에서 유명한 네네. 분들이 나와서 이제 창업하신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지net 같은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 네. 있지만 네. 이제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한 5-6개 정도를 이제 보고 네. 이제 거기서 주목되는 뭐 업체라던가 예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그런 데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네네.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아무래도 외신을 위주로 보는 게 조금 좀 검증된 뭐 기업이나 솔루션 같은 거를 좀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네 분들이 다 다양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환경에 계시니까 이제 오늘 이제 클라우드니까 이제 클라우드에서 뭐 빅데이터, AI 막 이렇게 해서 막 큰 변곡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세상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SI고 여기 이제 어떤 기술 전문 회사고 여기 이제 미디어고 여기 이제 스타트업이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 이제 정소님 SI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회사가 사실 더 이상은 SI가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그냥 SI/솔루션이라고 네.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저는 솔루션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SI 프로바이더로서 볼 때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어떤 분들 잠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고객에게 극대화된 효율성을 줄 수 있을 거냐가 가장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꼭 클라우드여야 한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관리 입장에서 보다 더 확대된 운영관리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클라우드가 선택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SI 프로바이더로서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클라우드의 트렌드 내지는 어떤 키 테마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SI니까 좀 더 고객한테 극대화된 어떤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가 됐든 언프레임이 됐든 네.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뭐 회사여도 그런 정체성도 SI에서 뭔가 다른 걸로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뭐 그게 나왔나요? 있어요? 아직 안 정해졌나요? 저희 회사 네. 말씀을 드리면 아직 SI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서도 당연히 있고요. 네. 왜냐면 아직도 저희를 SI 프로바이더로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고객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근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생체 인증 파이도라고 하는 솔루션의 해외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네. 그 솔루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클라우드를 접목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인프라로서의 큰 그 효율 극대화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네. 그 포인트들을 시장에서 놓고 볼 때 이게 솔루션 하나 단독으로서만의 솔루션 그 프로바이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솔루션과 여러 가지 그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포인트들을 플랫폼화로 해서 만드는 게 가장 사업의 극대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 저희는 SI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솔루션, 내 솔루션, 요번에 오라클하고 저희 파이더 솔루션을 경합한 것처럼 솔루션 투 솔루션, 그리고 솔루션 플러스 솔루션의 사업 방향을 가져가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사장님은 그 이제 어떤 전문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네.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해가지고 좀 레버리지 시킬 생각이신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한 15년
15년 정도 업력이 된 회사인데 네. 그동안에 저희들을 지탱해줬던 모 비즈니스는 SI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오라클의 파트너이면서 또 디스트리뷰션 파트너이기도 하고 같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회사 규모를 키워오는 상태였는데요. 네네. 그게 저희들 자체 분석에 의하면 저희 중소기업들이 이제 살아남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한데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고요.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그런 류의 단순한 SI나 비즈니스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걸 확실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프라핏 모델이나 그런 것들도 슈링킹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한 4, 50명 규모로 한 10년 정도 유지하다 근래 한 4, 5년에 나머지 한 절반 인원들은 저희 솔루션 개발을 자체 솔루션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엔터프라이즈 SNS 솔루션이나 또는 저희들이 근래에 개발한 이제 MKR로 병원용의 이제 예약과 그다음 위치 기반 서비스, 그다음 결제나 뭐 또는 처방전 전달 또는 뭐 보험 청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원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그 정도 규모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단 그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뭐 저희들이 외국 진출 기회를 노리는 이유들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저희들이 구축할 수 있는 그 리소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과도 저희들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가는 이유가 오라클이 이미 그 IaaS나 PaaS 쪽에 그 이미 플랫폼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 솔루션들도 다 오라클 앱스토어 같은 데 올려놓고 작은 규모의 커스터머들은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럼 그런 형태로 전환을 오라클 하고 앱스토어에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뱅크에 그 서비스 올려놓으면 네. 그것이 거기서 알려지기만 하는 겁니까? 팔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간 상태이고요. 이제 네. 오라클 앱스토어도 향후에는 많은 이제 앱스토어 규모가 커지겠죠. 뭐 애플이나 구글 앱스토어처럼. 이제는 저희 그 파트너들이 한둘씩 올라오는 상태가 있고 저희들은 좀 굉장히 국내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라간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개인이잖아요. B2C인데 네. 오라클은 이제 아무래도 B2B가 강하니까 네. B2B를 지향하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겠네요.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지향하는 타겟도 SMB이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마켓은 충분히 저희들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네. 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벤처한 지도 19년 됐는데 처음에 90년대 창업하면 일단은 회사한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뭐 이것저것 뭐 인프라 만드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프라 만드는데 굉장히 비용이 별로 네. 많이 안 들죠. 예,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 보안 제품인데요. 지금 그 모듈을 서비스 받아와야 되는데 실제로 뭐 저희가 자체 구축한다면 고객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클라우드 환경은 잘 맞는 게 고객을 확보하면 그때그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서 물리적으로 확대를 하면 되니까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큰 비용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도 이제 고객 확보가 되면 그때마다 인프라를 확충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스타트업에서는 훨씬 더 네.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즘 보면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본 글로벌 처음부터 한 다음 국내 좀 먼저 몇 년 한 다음에 글로벌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을 지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제 에버스피드 글로벌을 지향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요? 네, 저희는 미국하고 지금 영국하고 두 개의 지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스타트업이 하는 이유들은 실제로 보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 저희도 이제 금융사에 지금 올해 많이 납품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제품을 가져가면 기본적으로 비교할 때 외국 제품이 더 좋을 거라는 인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보고도 실제로 외국에 가서 다시 들어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적으로 가능하다면 외국에 가서 일찍 홍보가 되면 훨씬 이 베네핏이 있거든요. 네네. 뭐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스타트업들도 미리 빨리 가는 게 훨씬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백지엠은 뭐 클라우드 이게 이런 자꾸 이런 세상이 되면 미디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 지금 실제로 근데 이제 저희도 미디어이긴 한데 저희도 이제 기사 그 입력 시스템 같은 게 내부 시스템이 있지만 네. 최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기사가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연예 쪽이나 이렇게 폭발적으로 뭐 트래픽이 증가할 만한 기사가 잘 없긴 하지만 네네. 예를 들어 제가 취재한 업체 중에 디스패치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네네. 그 알죠, 특종 알죠. 잘 터트리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오라클 고객은 아니고 아마존의 고객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런 열애 기사가 터지면
트래픽이 엄청 증가를 한대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기존의 어떤 호스팅을 이제 IDC에서 호스팅을 받을 때는 이제 갑자기 뭐 서버를 늘려야 되고 이러니까 다운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이제 클라우드로 그런 시스템을 올리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게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디어도 이제 클라우드를 더 많이 네. 활용하는 그런 시기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체적인 미디어도 시스템에서도. 처음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네네. 컨텐츠를 잘 만들더라도 그렇죠. 늘어나면 또 클라우드가 버텨줄 거니까 그죠? 요즘 그리고 새로 이제 미디어들도 보면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들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를 많이 네.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자, 그 아무래도 오라클 오픈을 뜨니까요. 좀 가서 3일간 보시면서 아 정말 오라클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을 텐데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이 점이 제일 그래도 요즘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는 거 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소님? 저한테는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왜냐면 제가 약간 쭉 3일을 계속 있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출장이 또 다시 있어서 근데 거기서 매력적이었던 거는 아까 잠깐 앞에 세션에서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매력적인 것보다는 되게 놀라운 거. 네네. 놀라운 거는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리고 그 센터 주변으로는 경찰들이 완전히 포진해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녁에 친구를 그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둘이 한참을 못 만났습니다. 그 거리로 들어오지를 못해서. 네, 경찰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데 그거는 그만큼 반증할 수 있는 사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한 게 오라클이 아니었을까. 이게 요번에 어나운스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클라우드를 했고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랬다는 것 뿐이지 오라클은 오라클이구나.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은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시내 전체가 오라클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는 네, 제가 충분히 경험하고 온 그냥 개인적인 재미거리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부사님은 네, 뭐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 두 가지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오라클이 워낙 인프라스트럭처가 탑 투 바텀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코어하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클라우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다음 달에 준비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병원 시스템들이 이런 이렇게 환자용 앱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한양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 있는 구축하고 나니 그 예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고 그 로드쇼를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오라클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인프라 자체를 뭐 월드와이드 어디나 다 똑같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싱가포르에서 같이 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티컬 헬스케어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3일 동안 그런 옵portunity를 많이 찾아다녔었고 실제로 또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요. 네네. 반면 이제 그 수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 자체가 완전히 거의 뭐 완전히 차 있죠.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 몇 년 꽤 오래 살았었는데 항상 지나다니면서 이 시기만 되면 이 동네가 왜 이럴까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 숙소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로 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3베드룸, 4베드룸 아파트를 한 달 내던 거를 3일로 다 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나잇에 800불 정도? 야,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만 원이네요. 네, 2베드룸 아파트 작은 거를 원나잇에 800불 줬으니까 뭐 그 3, 4일에 한 달치 렌트비를 다 주고 온 케이스고 또 제가 이제 한 미국을 떠나온 지 한 3, 4년 됐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는 뭐 우버 같은 이제 트래픽 하는 것도 택시가 참 찾기 어려운 미국이잖아요. 근데 뭐 거의 다 모든 게 우버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IT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숙소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다 공유경제로 바뀐 거네요.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엄청난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1, 2년 사이에 이렇게 빨리 변화라고 생각한 이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습니다. 네. 자, 박 기자님은 취재하시면서도 요게 앞으로 오라클이 앞으로 굉장히 강점을 가질 것 같다. 딱 하나만 어떤 걸까요? 다 갖고 있다는. 다 갖고 있다? 네. 그럼 극찬을 하셨네. 그러니까 극찬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오라클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뭐 사스, 파스, 이아스를 이렇게 다 갖고 있는 업체가 사실은 좀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업체라고
엄청 강조를 하시던데 뭐 어쨌든 그 수많은 그 기업 고객과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본부장님. 뭐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에버세프 제품이 네. 오라클에 올라가는 게 오라클의 엄청난 강점이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오라클도 많은 클라우드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작업체 저희도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상품이 많이 팔리면 그 오라클의 고객도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는 이렇게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스타트업이 협력한다는 모델 찾기가 힘든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런 걸 같이 마켓에 아까 저희도 마켓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저희 제품이 곧 많이 팔리면 그리고 오라클에 있는 클라우드 고객들도 늘어나는 형태는 상세의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오라클에서 저번에 이게 전략적으로 똑같이 뭐 아마존보다 빠르고 쌉니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국내에 있는 여러 비즈니스를 하는 엔터티 주체들, 기업 주체들한테 뭔가 지금처럼 야 이거 진짜로 진정성을 갖고서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오라클도 갖고 있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군도 있고 이 B2B 쪽에 특히 그러니까 뭔가 B2B를 하는 모든 기업의 엔터티한테 오라클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충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죠? 같이 윈윈하는, 진짜로 윈윈하는 거죠. 그런 모델을 좀 오라클에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전략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좀 아마존 차별화된 포인트가 되겠다 한 게 좀 들었어요, 지금 말씀 네. 들으면서. 네,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요번에 저희 회사가 오라클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그 키가 네. 저는 이제 모바일 쪽 솔루션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지문이나 얼굴이나 음성 가지고서 본인을 인증하는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쉽게 FIDO, FIDO라고 부르는데 그 솔루션은 모바일에서 돌아가고 물론 네. 백엔드 단 서버까지 연동을 인증하기 위한 연동이 됩니다. 단 저희 회사는 모바일의 중심적인 솔루션인 반면 갖고 있지 못한 거는 백엔드 단의 계정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요번에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백엔드 시스템 중에 그 계정 관리하는 솔루션하고 저희 거를 결합을 해봤던 거예요. 네네. 그 얘기인즉슨 말씀하셨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삼성 SDS의 고객 인프라랑 네.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고객 인프라를 저희가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활용할 수 있어서 또 다른 확대된 그 사업적인 면으로 볼 때는 확대된 매출을 가져가야 되는 게 가장 큰 골이었고 그 골 때문에 저희 회사하고 그 오라클하고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그 이런 IT 벤더가 뭐 솔루션에서 지금 이제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단순히 우리 서비스가 빠르고 뭐 좋습니다가 끝날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진짜 네.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렇게 접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세 분을 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다. 그것이 이제 뭔가 순리적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뭐 아무나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또 이제 해외 이런 전시회나 꼭 오라클 오픈월드가 아니라 전시회나 뭐 이런 컨퍼런스에 가실 거 아닙니까? 가실 때 그런 좀 팁 같은 거, 그런 해외 전시회나 뭐 해외 컨퍼런스 갈 때 팁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분 해주겠어요? 팁. 오픈월드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에 예약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네. 실제로 1년 전에 예약하는 거는 일정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한국 분들이 오시면 다 모스코니 센터가 다 거의 1마일 안으로 다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살아봤기 때문에 오히려 뭐 칼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스터디를 하시면 조금 떨어진 곳에 굉장히 쾌적하고 싸고 네, 싸고 그렇게 해서 참석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 오시면 뭐 클램 차우더나 앵커스틴 비어 정말 맛있습니다. 네네. 아 진짜 좀 중요한 말씀하셨다. 맛있는 거, 좀 먹는 거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네. 또 다른 분 혹시 먹는 거 추천할 거 있어요? 먹어봤더니 이런 거 맛있더라. 그렇게 딱히 저는 마시는 건 맥도날드 드신 거 아니야 혹시? 일하시느라고? 스테이크 계속 먹고 하니까 쉐이크도 하고 그렇게 맛있다는. 네네. 우버 쓰는 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아, 네. 택시를 잡는 것보다 확실하고 어. 페이도 결국 카드로 이미 우버 어플에서 다 되니까 우버를 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하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김경태님께서요. 요즘 보면 클라우드의 장점만 많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 보안 관점 이외에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기업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건 뭐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있으시면. 뭐 정수님 아무래도 본인의 의견 그냥. 글쎄요. 저는 뭐 세일즈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물론 많은 얘기들이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보안 관점이 되게 많았었죠. 근데 네네. 그거 외에 기업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글쎄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클라우드가 나온 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네. 클라우드가 나온 배경은 국한되지 않은 장소에서도 언제든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늘 확장된 오픈 서비스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부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 인프라를 쓰는 부분과 네. 저희들이 이제 앱스토어에 올려서 판매하는 부분 두 가지로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쓰는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회사가 이렇게 좀 그 플렉스블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네네. 것들은 좋은데 저희들이 판매하는 관점을 봤을 때는 사실 중소기업들 유저들한테 원하는 고객들의 디맨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버전 관리하고 그다음 다양성 확보하고 또 고객들의 니즈를 다 미트 해주기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 방향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 고객들이 뭐 병원이나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디맨드를 지금 좀 찾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일님, 이거는 딱 정수님 질문인데 클라우드와 SI의 타협점은 없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정면에 이게 있으니까 네. 아까부터 이렇게 계속 보였잖아요. 근데 저걸 딱 보면서 저게 무슨 질문일까? 저게 질문의 의도가 어떻게 되시는 네. 걸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SI를 하는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클라우드와 SI의 타협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조금 맥락이 비슷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 아까도 제가 잠깐 저희 회사의 SI 그 성격의 특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SI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베네핏, 커스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베네핏은 네. 얼마나 용이하게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솔루션에 그 네.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갖다 얹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갖춰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가 가져야 되는 보안 외의 관점으로는 업무를 얼마나 확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의 포인트인 것 같고 네. 타협점이라고 하면 보안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 기반 위에 업무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SI이면 클라우드가 됐든 아니면 좀 플렉서블한 걸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네. SI가 됐든 그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타협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 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네, 있는 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4시 8분입니다. 자, 오늘 뭐 그냥 전혀 각본 없이 그죠? 우리 그냥 얘기했는데 뭐 그냥 얘기 잘 됐죠? 어떠세요? 네? 마지막 것만 안 네네네. 떴으면.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오늘 이제 오라클 오픈월드 2016 관련돼 가지고 세 세션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이상일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또 설문 다 해주시면요.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요. 하여튼 저도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제 여기 참가한 분들하고 이렇게 토크를 나눴었는데 올해 확실히 차이점은 그것 같아요. 뭔가 진짜 비즈니스. 오라클에 단순하게 클라우드를 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오라클의 그런 오라클을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오라클과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 글로벌 진출하는 그런 식의 원년이 되지 않았나 올해 느껴지고 내년에는 진짜 그것이 실체에서 막 성공해서 나 떼돈 벌었어요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걸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